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그 근대 산업 시설에 관한 논쟁인데요. 지난 23일이었죠. 아베 전 총리가 망언을 했습니다. 징용 조선인 차별은 이유 없는 비방이고 여기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한 번 더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군함도 시설 같은 경우는요, 2015년 7월에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에 일본 대표가 수많은 한국인들의 강제노역 피해에 동원된 그 40년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일본 내에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같은 우리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시 그 결정문 권고에서 지금 보시면요,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해석 전략과 관련해서 일본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라는 각조까지 명기해서 약속 결정문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정재수 청장님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의 태도가 뭐 며칠 전에 아베 전 총리의 입장도 그렇지만 그 해가 갈수록 참 적반하장식으로 바뀌었고, 2017년도를 보면요, 세계유산센터 이행 경과 보고서 불과 2년 뒤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하였다라는 15년 등시 인정했던 발언을 2017년도에 일본 SOC를 보면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하였다고 교묘하게 말을 줄여서 바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죠? 일본의 입장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네. 예, 잘 알고 계셨죠? 네, 17년 12월 달에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또 2018년을 보니까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점에 42차 그 위원회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일본은 다양한 국제사례 모범을 고려하라고 재권고 조치를 하니까 19년도에 일본이 아예 그 우리나라를 대화 상대국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일본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버젓이 강제징용과 노역의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료를 다수 전시하기까지 하고, 불과 며칠 전에 아베 전 총리의 이런 망언 사례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는 뭐 장관님, 차관님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이 꾸준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네네. 지난 4월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청장님 명의로 그 유네스코에 서한 하나 보내셨죠? 네네. 답변을 받으신 걸로 확인했는데 네네. 이게 비공개 서한이라서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세계유산 그 센터장의 후속 예. 조치 답신이었는데요. 예.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일본의 그 실질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의견을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답신이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래서 9월에 다시 제가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문화재청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본의 왜곡에 관한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바꿔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냈고, 특히 그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의 경우에 카톨릭과 이슬람이 융화라는 그 조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등재 취소의 경고를 받았던 사실을 제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군함도 등의 일본 근대산업문화시설에 대한 일본의 그런 노력을 강력하게 권유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온 답신이 44차 위원회에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답이 왔거든요. 네. 혹시 장관님이나 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44차 위원회가 언제쯤 열릴까요? 아마 문화청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6월 달.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로 개최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파리, 프랑스 전반적인 유네스코 본부가 아직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11월에 그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개최지와 그 예정일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가변적인 상황이 예상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장관님께서도 파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또 이 문체위원으로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특히 문체부에서 사실 그 일본 내에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조차 일본이 막대한 유네스코 그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문화재청의 지난 업무 보고를 보면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문체부 차원이나 문화재청 차원의 어떤 우리의 그 역사적 근거를 조금 더 많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이해시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네, 문화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교부는 대외교섭, 문체위는 국내 홍보, 저희는 전문가 여론조성 이렇게 임무를 나눠서 기관별로 역할 분담으로 정례화하는 후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점검 중인데요. 우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해석 관련 전문가 온라인 강연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군함도를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 관련 온라인 국제 세미나를 11월 중에 열 예정입니다. 예, 그게 국내 대상인 거죠? 아니요, 국내외 다 대상. 국내에 모두 합니까? 유네스코 네네. 그 세계유산위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미나인가요? 저희는 그렇다고 믿고 지금 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국민의힘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가 다녀가셨습니다. 그 이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전달하고 특히나 그 유구나 이런 것을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께서도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풀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몹시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뜻을 밝히셨어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외교부 차원의 어떤 대사 조치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보여지는 차원의 문제일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관계부서 혹은 전문가들을 통한 세미나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소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정말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할 어떤 역사적 근거들을 개발하는데 찾아내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그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해석센터 근거법이 얼마 전에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국내에 빨리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설치를 추진을 해서 이런 군함도 역사 왜곡 같은 문제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국민의 상식과 마음에 맞도록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장관님의 답변을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변인께서 요 군함도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문화유산이죠. 그 관심 그리고 독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4가지 정도로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하나는 유네스코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죠. 주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대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또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서로 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 포럼 등을 또 개최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그 논리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콘텐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상 포럼도 개최를 하고 학술 포럼 또 전문가 통해서 이제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다도 보내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하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저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이건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단차 위원회가 오히려 다른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희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근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호기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잘 대응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